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논에 벼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드문 모 심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이제 전체 논이 90%까지 확산됐습니다. 모를 드물게 심어도 수확량은 차이가 없지만 노동력은 줄이고 경제적 효과는 높아 고령화 농촌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산 창업 기업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마켓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창업 기업 13곳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군산시는 창업 자금 지원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막바지 농원일기가 한창인 가운데 익산 지역 논을 보면 벼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드문 모심기인데요.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방식을 도입한 후 이제는 전체 논의 90%까지 확산됐습니다. 모를 드물게 심어도 수확량은 차이가 없지만 노동력은 줄이고 경제적 효과는 높다 보니 고령화된 농촌의 안성맞춤 재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가 심어진 익산의 평야 지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모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습니다. 모 이양 간격이 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문 모 심기는 모 이양 간격을 넓혀 단위 면적당 모의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드문 모 심기는 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문 모 심기 방식을 도입해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쌀 생산량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모 한 포기당 이삭수와 나달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병이 적고 수확이 어떻게 보면은 다수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 관리하기도 쉽고 그 영농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모 간격이 넓어지면서 햇빛 투과와 통풍이 원활해 병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분석에 따르면 드문 모 심기를 적용하면 모판 사용량을 줄이고 육묘와 이양에 드는 노동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바르당 63,500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달 현재 익산 지역 논 15,300헥타르 가운데 90%인 13,770헥타르에 드문 모 심기가 적용됐습니다. 연간 87억 원 상당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모 상자나 아니면 상토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노동력,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력 절감하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문 모 심기가 고령화된 익산 농촌의 안성맞춤 재배법으로 인식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을 피지컬 AI와 로보시티 수도로 만들기 위한 공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북도민중앙회와 노송경제연합회 등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공동 발대식을 열고 새만금을 피지컬 AI 특별 수도로 만들기 위한 공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북형 첨단 제조산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새만금항 시행령을 또다시 입법 예고해 군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새만금항이 상위 명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아래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을 두게 됩니다. 군산 지역사회에서는 127년의 역사를 가진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게 됐다며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 체제를 반영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지역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이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됩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서울고등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의 4차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음을 설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3차 변론에서는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이슈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의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투자로 새만금이 미래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 제공, 그리고 교통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원 측은 첨단 산업 집적화와 함께 주택 보급과 생활 환경 등이 청년 인구 유입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도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북자치도는 10월 15일까지 수해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와 도로재난 피해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특히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도내 23개 지하차도는 4명씩 담당자를 지정해 침수 깊이가 5cm에 달하면 곧바로 통행을 통제하게 됩니다. 익산 소라공원에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학의 집은 익산 시민 누구나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전시실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익산 출신 윤흥길 작가의 친필 원고와 지필 도구 등 소장품이 전시됐습니다. 9대 군산시의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283회 정례회를 끝으로 9대 회기를 끝냈습니다. 9대 군산시의회는 37차례의 회기가 진행돼 1,01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은 334건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10대 의회는 다음 달 1일 출범합니다. 군산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마켓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창업기업 13곳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군산시는 창업자금 지원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롯데몰 중앙광장. 향수부터 소품, 강아지 수제 간식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 창업가들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로컬 브랜드 마켓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군산의 창업기업 13곳이 참여해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애견을 키우는데 이제 고봉베이크라고 그 강아지 수제 간식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고 왔어요. 보니까 신기한 것도 생각보다 많고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행사는 군산 창업가들의 창업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손수 만든 제품을 알리고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로 3년차 행사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번 행사할 때마다 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입니다. 군산시는 청년들 운영과 창업 자금 지원,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나섰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홍보와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을 덜어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많이 되죠. 일단은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막막한 게 판로인데 그런 판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로 지난 2022년부터 55명의 창업가를 지원했고 97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상표와 특허 등 126건의 지식재산권도 확보했습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창업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 브랜드가 군산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기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창업 기업이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발굴과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창업가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대금을 날렸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분양가 6억 원대인 군산의 아파트를 4억 원에 살 수 있다는 모 시행사 직원의 제안을 받아 수억 원을 날렸다는 고소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2명의 피해액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시행사 직원은 미분양 물량을 신탁사로부터 미리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자연 발화로 일어난 화재가 한 해 평균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도내에서 자연 발화로 생긴 화재는 모두 1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화재로 2명이 다치고 22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자연 발화 예방을 위해 우드칩과 곡물, 사료, 퇴비 등 발열성 물질을 장기간 적재하지 말고 내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등록 운전 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업자가 운전 연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직접적 처벌 근거가 미비해 무등록 업체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법 운전 연수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 주한미군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한 라인이 구축됩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미 헌병대와 한 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등을 방문해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했습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에 간이 진출입로가 개통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고속도로 간이 진출입로와 회차로 12곳에 대한 공간 정보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출동 시간은 기존보다 18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고속도로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나들목으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연일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24억 원을 들여 도내 축산농가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는 폭염에 취약한 닭과 오리, 돼지를 사육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정보박람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간 원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박람회에는 전국 73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입시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진학 전문가와 1대1로 성적과 진로 분석, 맞춤형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8개 대학이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와 릴레이 진학 특강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 35만 마리의 주꾸미가 방류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자체 생산한 전장 1cm 내외의 어린 주꾸미를 군산과 부안, 고창 등에 방류합니다. 전북도는 이번 방류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주꾸미 자원량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군이 군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무주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8월부터 내년 말까지 무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알게 된 사이이며 범행 당시 숙박업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안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와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4분쯤 진안군 성수면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4m 깊이의 맨홀 내 오수관 안에 쓰러져 있던 4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시립풍물단의 정기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8일 저녁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시립풍물단의 25번째 정기 공연인 연희 스테이지2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연희 스테이지는 2023년에 첫 선을 보인 공연으로 전통 장단과 연희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전통 예술의 매력을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과 공주, 부여 일대에서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간 백제문화유산 주간이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각 지역 박물관에서 야간 음악회인 녹턴이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고요한 밤에 백제왕도의 역사가 깃든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클래식과 국악을 융합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유산 주간은 2015년 익산 미륵사지와 공주 무령왕릉, 부여 관북리 유적 등을 포함한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익산 지역 구직 여성을 위한 취업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22일 익산시청 다목적홀에서 여성 친화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박람회에는 하림과 삼양식품, 엔젤 의료재단 등 30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이호선 교수의 초청 특강도 열립니다. 붕어빵 아저씨로 불리는 김남수 씨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리더에 가입했습니다. 나눔 리더는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 기부자로 1년 이내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해야 합니다. 김 씨는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10,000원씩을 모아 2012년부터 매년 365만 원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약학과 신경선 교수가 한국사회약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신진사회 약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신 교수는 사회약학과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과 관리, 고가 혁신치료자의 가치 평가 등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신진사회 약학자상은 사회약학 분야에서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연구의 독창성과 학술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2026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종이 손부채 만들기, 민화 캔버스 액자 그리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6월부터 12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